우리가 푼돈은 막 써버리죠. 이렇게 하면 절대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푼돈이라 그래서 뭐 1,000원, 만원 이런 것들은 그냥 막 써버립니다. 막 쓴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쓰는데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야, 사람이 살면서 그 정도는 쓰면서 살아야지, 내가 뭐 1,000원짜리 커피 하나 마시면서 이렇게 바들바들 떨어야 돼? 아니면 뭐 5만원짜리 옷 한 벌 사면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푼돈을 아껴야 돼요. 그런 푼돈을 아껴서 여러분들의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자산 투자가 돈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야? 나는 어차피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푼돈을 쓰면서 살래. 이게 요즘 MZ세대라 그러죠.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어른들 세대처럼 아끼고 쓸 때도 안 쓰고 뭐 투자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또 옳은 것인가? 그 둘을 좀 잘 조율을 해봐야죠. 우리 어른들 세대처럼 푼돈도 아끼고 절약도 하면서 그 돈을 앞으로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제 와이프가 마이크를 하나 사라고 합니다. 왜냐면 마이크가 가끔 상태가 좋지 않고 음질이 좋지 않고 애들이 또 만지다가 이게 부러졌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테이프로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능에 큰 지장이 없고 제가 조금 신경 써서 녹음을 하면 되는데, 이거 굳이 사면은 돈이 20만원 30만원이거든요 중고로 사도. 그 돈을 쓸 필요가 뭐 있느냐.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번에 원두 사업을 새로 시작하잖아요. 원두 사업을 시작하는데 직원한테 CS 담당, 고객 담당 직원한테 핸드폰을 하나 사줘야 되는데, 중고나라에서 12만원짜리 2만원 깎아서 10만원에 사왔습니다. 이렇게 뭐 만원, 2만원 또는 뭐 돈 10만원 이렇게 아껴서 푼돈을 아끼는 거죠. 그러면 이 아낀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돈은 과감하게 씁니다. 어떤 목돈? 제가 이제 매달 적립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죠.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뭐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고 있죠. 이 푼돈들을 목돈을 만들어서 자산 시장에 넣어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10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제가 투자한 지금보다는 돈을 벌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푼돈을 아껴라. 그리고 푼돈을 아끼는 사람은 이 푼돈이라도 모아서 자산시장에 넣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푼돈도 쓸 게 없습니다. 그냥 핸드폰 바꿔야 되네, 하나 사야 되네 하고 이제 찾아보면은 갤럭시는 한 100만원, 아이폰은 180만원 이래요. 그거 바꾸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근데 핸드폰은 바꿔야 되는데, 오래돼서 바꿔야 되는데 핸드폰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그건 이제 핑계죠. 싼 핸드폰을 사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폰이 갖고 싶습니다. 근데 아이폰을 계속 보다가 내가 핸드폰을 175만원 이렇게 주고 사는 게 맞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120만원짜리 갤럭시를 샀어요. 이것도 사면서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차액 55만원 정도 되는 돈을 그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결과도 어떻겠어요? 그 당시보다 지금 애플의 주가가 대략 한 15% 정도 올랐으니까 한 7만원 정도 자산이 불어난 거죠. 그래서 푼돈이라고 내가 좀 함부로 쓰지 말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좀 아끼고, 우리가 좀 아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써야 하는 곳이다, 그곳은 나의 자산을 불려주는 자산시장에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산시장에 투자한 돈이 조금 불어났을 때 여러분이 여유를 좀 즐기면 돼요. 제가 아주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행을 하면서 부기장이 굉장히 차를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사지 말고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집에 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 차라리 집을 사고, 집값이 올라가면은 기분이 좋으니까 차를 할부로 사라, 그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차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집을 못 샀죠. 그런데 그때 샀던 차값은 계속 떨어져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거고요. 그동안 집값은 2배 넘게 올라버렸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진 거죠. 집을 사서 집값이 올라서 그 돈으로 차를 사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집값이 한 5천만원 또는 1억 올랐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나의 투자가 잘 된 거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차를 할부로 사서 한 달에 50만원, 70만원 이렇게 내는 거는 기분 좋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자산을 불려야 되고요. 인생의 정답은 없어요. 저는 그냥 쓰면서 살래요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저는 조금 저의 미래를 바꿔보고 싶어요. 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어요. 저도 남들처럼 돈 이씨 살아보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푼돈을 아끼고 모으고 절약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자산시장에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이런 방법을 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자산시장에 과하게 투자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어차피 자산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이제 우리가 좀 공부해서 대충은 알잖아요. 아, 지금은 좀 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좀 하락을 좀 즐기다가 많이 떨어졌을 때 내가 이렇게 아끼고 모아뒀던 거 커피 한 잔 사 먹으려고 했는데 집에서 커피 한 잔 내려 먹으면서 아끼고 모아뒀던 거 한번 많이 떨어졌을 때 내가 들어가 봐야지. 그리고 어디에 들어갈지 미리 공부를 해놔야지. 그때 가서 찾으면은 못 들어가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지까지 공부가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비로소 자산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좀 빠르게 불릴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여러분도 남부럽지 않게 한번 살아봐야죠. 뭐 떵떵거리고 명품 쇼핑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가 공부를 좀 했더니 그래도 내가 벌어들인 돈이 열심히 잘 일을 해서 그래도 가치 있는 정도로 좀 불어났구나, 이런 걸 좀 느끼면서 살면은 훨씬 더 인생이 재미있을 겁니다. 오늘은 약간 잔소리 같았는데요. 이게 말을 하다 보면은 잔소리가 되는데, 그냥 이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그냥 형이 하는 잔소리다 이렇게 좀 들어주시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같이 좀 얘기를 편하게 나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